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예 작물의 분류 이어갈게요. 과수의 분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채소의 분류 했었죠. 암기 많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과수의 분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채소보다는 과수의 분류, 특히 주요 작물에 가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현황은 그냥 읽어보시고, 두 번째, 과수의 분류 기준. 꽃의 발육 부위, 꽃 중에 어느 부위가 발달한 과실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진짜 과실과 가짜 과실로 구분을 한대요. 그러면 꽃의 구조를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 종자 뭐 했을 때 이거 여러분 봤습니다. 네,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막 그렸었죠. 네. 일단 수술이 있네요. 네, 수술이. 그다음에 암술 쪽이 있네요. 여기가 암술 머리. 그러면 꽃가루가 이렇게 암술 머리로 들어와서 암술대를 타고 쭉 들어오면 자방, 씨방 안에 밑씨가 있고, 수정이 되면 수정된 밑씨가 뭐다? 또 나 몰라요 하시면 안 돼요. 종자, 그쵸? 우리 그거까지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게 과실이니까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밑에 부분을 조금 유념해 보자고요. 여기가 꽃자루, 꽃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불룩한 부분 있죠? 여기를 꽃밭기. 근데 재배학, 원예작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용어다. 네. 얘를 우리말로 꽃밭기라고도 하고요. 한자어로 화탁. 만약에 출제위원분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그러면 화탁으로 낼 수도 있죠. 또는 꽃턱. 같이 알아 놓으셔야 돼요. 네. 자, 불룩한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잎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꽃받침 또는 꽃받침 잎이라고 하죠. 꽃을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부위.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씨방, 자방의 위치. 그 다음에 꽃받침 잎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 불룩한 부분을 꽃받기, 화탁, 꽃턱이라고 하는구나. 위치 잡으셨죠? 오케이. 자, 그 중에 우리가 지금 다시 봐야 하는 거, 꽃의 발육 부분에 따른 분류. 식물학상 과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식물학상으로 씨방, 자방이 발육해서 비대한 것. 자방 안에 뭐 있죠? 밑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네. 그거를 진짜 과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진짜 과실 진과는 자방만 비대해서 과실이 된 것으로 그 안에 있는 종자까지, 즉 자방과 종자만으로 구성된 것. 예시 과실들, 이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그럼 가짜 과실, 헛 열매는 뭔가 봤더니 자방과 다른 부분이 같이 발육되거나 아니면 자방 말고 아까 보신 꽃받침 잎 양옆에 있는 꽃대 또는 화탁, 꽃턱, 꽃받기와 꽃받침이 같이 자방 이외의 것. 그 부분들이 발육해서 생긴 열매를 위과라고 한대요. 기본적인 출제 유형은 섞어 놓는 거죠. 뭐 진과 보기 3개 놓고 위과 하나 놓는다든지. 네. 또는 어렵게 나온다면 이 친구들. 무엇이 발달했는가? 꽃자루인지 꽃받기인지. 근데 아직까지 손해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그 정도 깊이까지는 안 나오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놔 두시고요. 오케이. 넘어가고. 자, 이번 분류는 여러분 여기 아까 3스타 했잖아요. 얘는 4스타 해도 돼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별표가 빠졌어요. 여러분이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과수의 구조에 따른 분류래요. 근데 사실 채소처럼 뭐 이용 용도에 따른 분류라든지 이런 기준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기준이 중요하진 않아요. 네. 여기서는 일단 구조에 따른 분류라는 하는데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밑에 뭐 각과류, 장과류 이렇게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출제 유형은요. 뭐 인과류 3개, 뭐 각과류 하나를 끼워 넣는다든지 구분하는 거 가장 흔한 출제 유형이에요. 이거 아주 그냥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그 중에 인과류 볼까요? 인과류.
자방과 더불어 우리 위치 이미 알고 계세요. 네. 꽃받기가 자방과 그 이외의 부분이 비대 발달해서 과실이 된 것이다. 그러면 헛 열매겠네요. 그렇죠? 네. 과육 부분,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은 불룩한 부분, 꽃받기가 발달한 것이래요. 구분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니까 예시작물, 사과, 배, 대표적으로 네, 비파, 모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인과류의 꽃은 자방이 수술보다 아래 또는 꽃밖에 함몰되어 있는 자방 하위과이다. 여러분 이제 이거 보시다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림만 봐도 감 오시죠? 네. 상위, 중위, 하위. 근데 인과류는 얘래요. 네. 용어 자체에 막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네, 오케이. 준인과류 볼까요? 준인과류. 자방이 발달해서 과실이 된 것이다. 그러면 진과겠네요. 그쵸? 네.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은 자방벽이 특이하게 발달한 것이다. 시방의 벽이. 감귤류가 있대요. 예시 과실은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자, 핵과류 보겠습니다. 자방이 발달했다. 그러면 진과겠네요. 이제 이거 구분은 어렵지 않으시죠? 예시작물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핵. 내과피, 과실의 안쪽에 있는 내과피가 단단한 핵을 이루고 쉽게 말해서 씨가 있는 과실들 보시면 네. 과육 부분은 시방의 중과피가 발달한 것이다. 내과피, 중과피, 외과피로 시방벽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쵸? 네.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종자 했을 때 살짝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종자, 종피를 위주로 보긴 했지만 과육 부분은 중과피가 발달한 것이다. 씨가 있는 과실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장과류 볼게요. 장과류. 얘도 자방이 발달해서 과실이 된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다 진과 이렇게 안 써놨네요. 진과 왜 안 써놨죠? 볼게요. 일단 과실들을 보시면 장과, 즙이 많다. 그렇죠? 과즙으로 가득 차 있다. 오, 그런 과실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 보시면 무화과, 석류 이 친구들 제가 밑에다가 따로 써놨어요. 대부분의 장과류는 진과예요. 자방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 석류 같은 과실들은요. 위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말하는 핵과류나 뭐 이런 것처럼 핵과류 이퀄 진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과류 이퀄 위과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장과류는 그렇게 구분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석류를 한번 볼게요. 석류. 여러분 석류.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막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석류를 진과로 분류한 글들, 뭐 블로그 글들이나 이렇게 좀 많아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또 이걸 질문들을 하실 거기 때문에 네. 전북교육청 중학교 교재편에는 네. 거기에 보시면 또 밑에 제가 연암대학교 이 관련 학과들이 있는 대학을 막 찾아본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뭐 이 파란색 부분을 이거 다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 카페에 업로드 해드릴게요. 네.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 꽃받침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는 석류가 대표적이다. 꽃받침 뭐예요? 꽃받침. 자방 이외의 부분. 위가. 또 밑에 연암대학교 과실 이 자료 볼까요? 위과. 시방 이외의 기관이 발달해서 이루어진 어쩌고저쩌고. 사과, 배, 딸기 있고 그다음에 석류는 여러분 네이버 막 블로그에 있는 여러 글들도 뭐 좋은 글들이 많지만 교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류 우리는 위과로 분류합니다. 근거 자료 제가 지금 제시한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각과류, 견과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견과류 단단한 껍데기는 자방 벽이 변화된 것이다. 자방 이게 진과네요. 진과. 우리가 먹는 과실 부분은요. 떡잎이 발달해서 과실이 된 거래요.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 여러분 아까 위과하고 진과 그다음에 인과류부터 여기 각과류까지 예시작물하고 매칭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냥 둘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는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인과류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진과죠?
장과류에서 무화과나 석류 같은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시고, 오케이. 이건 철저하게 암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나왔는데 틀리면은 정말 그냥 이불킥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수, 원생지, 재배지에 따른 분류.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고요. 열대, 아열대 쭉 넘어가시고. 제가 예전에는 이 나무 형태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는 안 했어요. 뭐 여전히 전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25문제 중에. 근데 최근에 관목을 구분하는 게 나왔죠. 관목. 쭉 예시 작물들을 써놓고, 관목 중에 교목을 하나 섞어 놓는다든지. 이제는 조금 한 번쯤은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다 보면 또 나올 것이고. 교목. 높은 나무. 어려운 거 아니죠. 높은 나무. 높이가 8m가 넘는 나무. 수간. 주간부 있죠. 주간부. 뚜렷한. 네. 그런데 입지 조건이 좋지 않으면 교목도 관목의 상태로 자라는 경우가 있고 높이 못 뻗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뭐. 우리 재배학 배웠잖아요. 주간부도 발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토양, 여러 가지 재배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좋으면 못 자란다 이거죠. 뭐. 자, 낙엽성 과수와 상록성 과수로 구분할 수 있다. 예시 한 번쯤 봐두시고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관목 볼까요? 관목. 중간 이하 크기 나무로 높이가 2m 이내이고 좀 작은 친구들 다 커도 이 이상으로 자라지 않는다. 네. 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특징이죠. 저 위에는 뭐래요? 수간이 분명하대잖아요. 주간부가 분명하대잖아요. 얘는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서 나온다. 그렇죠? 수간이 일정한 모양을 수관 여기 있네요. 여기 수관 크라운 수간 구분 가능하시겠죠? 네. 이 수관 크라운이 일정한 모양을 지니는 것은 드물고 우거져서 덤불을 이루기도 한다. 이게 관목의 특징이래요. 관목성 과수들 대략 느낌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덩굴성 또는 만목. 근데 만목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죠. 그냥 덩굴성. 네. 예시작물 보시면 이건 아시겠고요. 이제는 저런 문제들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에서 이제 가끔 한 문제씩 나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선순위는 아니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수의 식물학적 분류 마찬가지예요. 채소에서도 우리 배추과 이런 게 배추과래요. 막 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과수도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출제 빈도가 꽤 있는 파트예요. 출제 빈도가 좀 있으면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이건 떨어뜨리려고 내는 거죠. 떨어뜨리려고 내는 문제.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그래도 장미과하고 진달래과. 블루베리, 크랜베리, 진달래래요. 진달래과. 우리 재배학 첫 부분에 분류 기준, 과목, 종속 이거 했었죠. 장미과 한번 볼게요. 대부분의 과수가 장미과네요. 네, 그렇구나. 우린 뭐 이것도 두 문자로 해야 되겠죠. 매칭을 하려면. 일단 베리가 진달래구나.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실 거고 또 같은 베리라고 딸기 여기다 놓지 마시고 딸기는 그냥 우리 딸기라고 표현을 해요. 재배학에서 무슨 베리로 따로 표현 안 합니다. 장미과. 일단 우리가 익숙한 거 사과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앵두, 그다음에 매실, 자두, 그다음에 살구, 살, 우리 말도 안 되는 것도 해야죠 뭐. 딸도 있네요. 딸, 앵살, 자매, 딸. 여러분 나중에 2차 오시면 이 친구들 때문에 좀 골치 아프실 거예요. 네. 일단 앵살, 자매, 딸, 네. 앵살, 자매, 딸, 복채로 우린 체리. 그다음에 사배복, 뭐 복자 들어가는 과수는 과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분자는 어쨌든 복분자, 복숭아 뭐 이 정도겠죠. 네. 이 정도 하고 요건 알아놓으시고 운향과 감귤, 운주밀감이나 뭐 망감류 이런 거 나머지들은 뭐 멀베리, 구주베리는 같은 베리지만 여기 진달래 아니라는 거 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떨어뜨리려고 나와요. 떨어뜨리려는 문제로. 오케이. 하나만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도 맞출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주요 과수작물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먼저 사과까지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
주요 작물에서 그 작물에 여러분 출제위원이라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이번 시험 어렵게 내야지, 떨어뜨려야지. 그러면 과수 작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듣도 보도 못한 과수 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또는 사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초점 맞추셔서 공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재배학 1년 공부하시면 돼요. 손해평가사 자격증 나중에 하시고.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표는 뭐다? 60점이다. 항상 잊지 마시고. 주요 과수 작물은 채소처럼 중요한 것만 딱딱 보고 넘어갈 텐데 과수에서는 좀 공통적으로 우리가 과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이 좀 많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참고로 해놨지만 이런 거 쓸데없이 암기하지 마시고. 왜요?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네. 자, 사과 볼게요. 사과.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장미과래요. 장미과. 아까 앵살자매딸 복채로 뭐 사과, 배, 복분자, 복숭아 했었죠. 네. 장미과. 그렇죠? 나올 때마다 사과, 장미과. 교목이구나. 낙엽지는구나. 상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귤처럼 상로가 아니잖아요. 주성분 넘어가고요.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호냉성이구나. 북부 온대의 과수. 우리나라 북반구잖아요. 사과 유명하죠. 호냉성 북부 온대의 과수이구나. 겨울철 휴면기가 있구나. 똑같은 말 여기 있네요. 낙엽과수구나. 네. 저온이 필요하구나. 똑같은 얘기죠. 저온을 경과해야 되는구나. 네, 같은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일조량이 풍부해야 된대요. 우리 대구, 예산, 사과 주산지들 보시면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고요. 이 정도 보시고 재배 준비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는 강의에서 따로 안 다룰 뿐이지 여러분은 정독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재는 사실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모아 놓은 거예요. 식재 준비해서 이런 거 한번 볼게요. 타가수분 작물. 우리 이거 했었죠? 타가수분, 타식성, 자식성 했잖아요. 그렇죠? 수분 품종, 수분수 한 20% 정도. 근데 얘는 지금 왜 보냐면 사과만 이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과수는요. 타식성이에요. 그래서 수분수가 꼭 필요해요. 대부분 20% 정도. 오케이? 제가 우리 복숭아할 때 하겠지만 이거 문제 나왔었는데 떨어뜨리려고 낸 거겠죠? 복숭아는 대부분은 자식성이에요. 그런데 100도, 미백도 같은 경우는 수분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품종 자체를 100도, 미백도인가? 그거로 제시를 했어요. 시험에서. 그렇구나. 네. 사과는 타가수분 과실은 대부분 수분수 20%. 이것도 위에 우리 혼행성, 북부 온대 이런 거랑 같이 연결 지어서. 그다음에 토양 적응성, 산성, 중성, 염기성. 큰 품목이지만 약산성 토양.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 내산성 작물, 내산성. 제가 이거 무조건 나온다 했었죠. 과수 중에서 내산성이 큰 거, 산성 저항성이 강한 거 뭐였었죠? 복, 불, 밤. 저만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내산성이 이건 강한 거. 강, 복, 불, 밤. 블루베리, 밤, 복숭아. 내산성이 약한 거 뭐였죠? 약, 포, 무, 올. 포도, 무화과, 올리브 했었잖아요. 사과, 배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요. 사배는 중간. 뭐 하는 거예요? 내산성, 산성 저항성, 산성 토양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니, 약하니. 아, 사배는 중간이구나. 오케이? 네, 그거까지. 그리고 뭐 이거야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토에서 식양토. 투수 통기성이 좋은 잎단. 이거 싫어하는 작물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오케이. 이 정도 넘어가고요. 여러분 정리하고 계시죠? 그다음에 주요 재배 관리, 적과 작업. 나중에 여러분 평가서 자격증 따시면은 6월달, 7월달에 사과, 배, 적과 착과수.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네. 적과 작업. 착과된 이후에 적당한 수의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나무에서 따내는. 왜 따낼까요, 여러분? 근데 왜 기껏 열렸는데 왜 따낼까요? 과실수가 많은 게 좋다? 안 좋다?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 적당해야지. 왜요? 우리 이미 다 아시잖아요. 동화 물질 뭐예요? 동화 물질.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한 재배학이 백그라운드예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원예 작물학이 있는 거예요. 동화물질,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 그쵸? 양분. 이 친구들이 과실로 너무 많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영양생장 지장이 있고 또요. 그 다음에 착과도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적당한 양을 남기고 따줘야 됩니다. 그런 인위적인 작업이 적과 작업이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전정 볼까요? 전정. 여러분, 전지 전정이에요? 정지 전정이에요? 여기 이제 써놨는데 여기 포인트를 먼저 볼게요. 정지가 맞아요? 전지가 맞아요? 정지가 맞대요. 정지가 맞대요. 정지. 찾아보면 가지고 오르기 워낙 정의가 많아요. 워낙에 정의가 많아서 저 원예 특작원 거기 정의를 가져온 거예요. 네. 주로 과수 재배에서 나무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가지를 자르는 일, 정지. 그다음에 전정을 봤더니 전정, 과실의 생산과 직접 관계되는 가지를 솎아주거나 잘라내는 일, 약간 다르죠. 네. 근데 이걸 합쳐서 정지와 전정을 합쳐서 우리는 전지라고 한대요. 전지. 그럼 합치면은 무슨 뜻이 되죠, 여러분? 나무의 수용을 만들거나 과실 생산, 즉 결실과 관련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내는 거네요. 정지, 전정, 합쳐서 전지, 수용 또는 결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수용 지금 그거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실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요거 나중에 감귤에서도 한번 나올 텐데 혹시 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나무를 자른대요. 우리한테 뭐가 중요하다? 지금 결실과 관련된 게 중요한 거예요. 과실 생산. 나무를 자른대요. 나무 잘랐구나. 뭐가 없어져요?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거. 가지를 주간을 자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지를 자른대요. 뭐가 없어져요? 잎이 없어지죠. 잎은 뭐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지. 잎은 뭐다?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 1공장, 2공장까지 그림 봤잖아요. 그쵸? 공장이다. 공장에서 뭘 만들어내요? 햇빛 받아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동화물질 만들어내죠. 동화물질, 탄수화물, 포도당, 녹말, 또 탄수화물하고 당이 같은 건가요? 그건 우리 옛날에 끝난 거고요. 동화물질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우리 CN율 할 때 했었죠. N분의 C 이거 할 때. 제가 아예 우리 시험용으로 질소는 뭐? 영양생장이 뭐죠? 또 지금 드라마 보시듯이 언제 저런 거 했더라 하시는 거 아니시죠? 중요한 내용. 영양생장, 영양기관의 생장. 영양기관이 뭐죠? 영양기관. 뿌리, 줄기, 가지도 줄기라 본다면. 네. 잎. C는 뭐예요? 탄수화물은 뭐예요? 생식생장 뭐죠? 생식기관의 생장. 생식기관. 종자, 꽃, 열매. 자, 그러면 C가 많으면, 즉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공장에서 C 동화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면 뭐가 촉진된다고요? 얘가 촉진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을 유도한다, 개화결실 유도한다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죠? 우리 복습하는 거에 지금 새 내용이 아니라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 자르는 거 하다 여기 왔잖아요. 아니, 가지를 자른대요. 무슨 전정이든 이거 보지 마시고 자른대요. 뭐가 없어져요? 얘가 없어지잖아요. 얘가 줄어들잖아요. 공장이 줄어드네요. 공장이 100개 있다가 한 20개가 줄어들었어요. 30개가 줄어들었어요. 강전정을 했어요. 20% 이상의 잎을 솎아내는 것을 강전정이라 해요. 지금 그냥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네. 100개 공장, 1공장에서 100공장까지 있다가 한 30개 공장을 문 닫아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생산물이 줄어드네요. 생산물이 줄어든다, 씨가 줄어든다, 뭐가 저해돼요? 생식생장이 저해돼요. 개화결실이 저해된다. 개화결실이 저해되면 영양생장 늘어난다. 이해되시죠? 나무 자르기로 우린 그거랑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공장이 한 1부터 100까지 있는데 이거 좀 저기 90번째 공장부터는 조금 생산량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한 10% 미만으로 공장을 줄였어요.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잎의 수는 여전히 괜찮아요.
90번째 공장까지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동화물질 생산하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잎 횟수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10% 정도 미만으로 잘라냈을 때. 그걸 약전정이라 약전정. 지금 10, 2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약이 중요한 거예요, 약전정. 그러면 잎 횟수가 어느 정도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 얘가 괜찮게 만들어지는 상태 동화물질이, 그러면 생식생장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되겠죠. 촉진되겠죠. 우리 이제 시험용이니까 억제, 촉진 이런 용어를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험용으로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해거리 할 때, 경련 결과할 때, 그쵸? 시험용으로 억강, 촉약, 무슨 사자성어 같죠? 네. 자, 결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수세 회복을 기준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결실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결실, 생식생장을 기준으로, 개화결실, 화석유도를 기준으로. 결실을 억제하려면 강전정을 하고요. 아, 공장을 많이 줄였구나. 됐죠? C가 많이 줄었구나. 얘 유도하는 게. 결실을 촉진하려면 약전정을 하고요. 10% 미만, 저기 생산 어차피 안 되는 공장만 지금 줄인 거예요. 억강, 촉약, 결실 기준. 자, 그럼 여러분 나중에 할 내용이지만 그때 간단히 넘어갈게요. 결실 기준. 우리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 CN율 할 때 했었잖아요, 이거. 생식생장이 활발해요.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가요. 그럼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영양생장이 안 되죠. 키 크고 살찌는 게 안 되죠. 이해되시죠? 물론 대부분의 식물은 영양생장이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식생장이 이루어지죠. 순서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은 반대 개념으로 알아놓으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생식생장이 활발하다? 키 크고 살찌는 게 잘 안 된다. 영양생장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결실을 기준으로 묻지 않고 시험 문제에서 나무의 수세를 기준으로 물어봤어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실, 억강? 그러면 수세를 회복시키려면은 강전정. 결실을 억제, 수세 회복, 강전정. 결실을 촉진, 결실이 촉진? 그럼 수세가 약해지겠네요. 수세를 약화시키려면 약전정.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실 기준 억강 촉약을 암기하시고, 이거 뭐 암기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아, 반대구나. 영양생장과 반대구나. 반대구나. 됐죠? 나무 자르기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하다 왔죠? 아, 여기. 우리는 강전정하고 지금 약전정을 봤잖아요. 억강, 촉약 봤잖아요. 결실을 기준으로. 그럼 속금전정하고 자름전정 또는 뭐 절단전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뭘까요? 좀 다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속금, 말 그대로 가지를 솎아내는 거예요. 근데 가지를 솎아내는데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중간하게 자르면 솎아져요? 기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의 기부를.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가지 기부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솎아냈어요. 공간이 확보되겠죠. 공간이 확보되면 일조량이 좋아지겠죠. 일조량이 좋아지면 광합성 또 나오잖아요. 탄수화물 생산 많이 되고 꽂는 형성 촉진되고 속금전정. 물론 우리 식물의 전형성 능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제가 축구 선수 또띠까지 얘기했잖아요. 회복하려고 하는. 물론 여기를 딱 잘라버리면 가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오죠. 그런 성질이 나오죠. 근데 이런 기부를 잘라버리면요. 그 성질이 요 근처에만 머문대요. 요 근처에만 머문대요. 근데 반대로 중간을 잘라버렸어요. 반대는 아니지만 중간을 확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꽂는 형성 쪽으로 에너지가 안 가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결실을 기준으로 억강, 촉, 약, 수세 회복은 반대구나. 그럼 여러분 문제에 만약에 출제자가 수세가 약한 나무예요. 지금 수세가 굉장히 약해요. 시들시들한 나무예요. 어떤 전정을 해야 돼요? 수세가 약한. 그럼 수세를 회복해야 되겠네요. 수세를 회복해야 된다? 결실하고는 반대네요. 결실을 억제해야 된다? 억강.
자, 접근 순서 다시. 수세가 약한 나무에 어떤 전정? 수세가 약해. 그럼 수세를 회복시켜야지. 수세를 회복해야 된다? 그럼 결실이 좀 저해돼야 되겠네. 좀 이렇게 잦아들어야 되겠네. 억제해야 되겠네. 억강, 강전정. 강약에선 그렇게. 반대로 수세가 너무 강한 나무예요. 그럼 어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이 아니라 전정을? 강해요. 약간 억제시켜야 되겠죠? 수세를 억제시켜야 되겠죠? 적당해야 되잖아요. 수세도 좋고 개화결실도 좋고. 그럼 수세를 억제시켜야 돼요. 그럼 반대로 수세를 억제한다? 그럼 결실을 촉진시켜야 되겠네요. 촉약, 촉약. 문제 접근. 자, 이번엔 속금하고 자름 전쟁 나왔어요. 광환경을 족화해서 광합성을 증진한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꾼는 형성, 촉진시킨다. 확 잘라내서 공간을 만들어서 햇빛 많이 받아들여. 이해되시죠? 이거 문제 나오면 이제 틀리지 않으시겠죠? 않으셔야죠. 네. 자, 유대 재배 들어갈게요. 재배학에서도 살짝 나왔던 부분이죠. 봉지 씌우기. 네. 어려운 건 없으실 거고. 자, 여기에서 동록. 사과나 배나 보면 껍데기 이렇게 녹슨 것처럼. 열과가 뭐죠? 우리 했어요. 과피가 터지는 거. 건조하다가 갑작스럽게 수분이 확 흡수됐을 경우에 과피가 터져버리는 거, 열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재배가 좋대요. 네. 근데 무대재배도 우리 했었죠. 봉지 씌우지 않고 재배하는 거. 장점 있을까요? 장점 있네요. 생산비 노력이 절감되겠고. 자, 당분과 비타민의 함량이 증가된다. 우리 당분과 전분 다른 거 이제 배우셨죠? 당분은 물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당분 뭐였어요? 세포 내건성, 내동성 이거 할 때 했잖아요. 물에 잘 녹고. 전분은 고온에서는 굳어버리고 저온에서는 분해 안 되고. 그렇죠? 당분이요. 네.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사실 당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당도. 네. 저장력, 수속력도 좋아진대요. 네. 여기선 요거, 여기선 요거. 네. 자, 과수 쪽에서 주요 과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전정 부분, 전정을 제가 좀 미리 하다 보니까 땡겨서 했고 토양 관리 3스타네요, 여러분. 3스타. 이것도 나온다 보세요, 그냥. 나온다 보세요. 청경법. 주로 이제 과수원에서 나오는 거죠. 이 토양 관리 방법은. 청경법. 청.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아예 깨끗이, 토양을 깨끗이 아무것도 없이 싹 제거해버리는 청경법. 장점? 잡초가 뭐였죠? 잡초? 항상 경합이었잖아요. 양수분. 잡초하고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 하면은 작물과의 경합. 양수분을 놓고 경합이 없대요. 좋죠? 또 병해충이 서식하는데 서식지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좋죠? 네. 관리도 편해요. 노동력도 절감돼요. 단점. 토양 유실 침식. 이콜 양수분의 유실. 그쵸? 이런 부분은. 네. 또 지온차 이런 거. 네. 수분 증발량도 많고. 청경법 출제 유형은 쭉 놓고 고르는 거. 또는 뭐 초생법 해놓고 장점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으로. 네. 초생법. 느낌 오잖아요. 목초, 녹비 등을 나무 밑에 가꾸며 재배하는 거.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때의 목초. 어떤 목초? 이왕이면, 그죠. 아무 목초나 하지 말고, 이왕이면. 이용성 높은 거, 생육이 강한 거, 피복 효과가 좋은 거, 지력 증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심어라. 목초의 성격. 네. 장점 볼까요? 목초 자체가 유기물이죠, 뭐. 콩과 같은 거 심으면. 우리 콩과 많이 배웠잖아요. 알팔파부터 해가지고 지력이 증진될 것이고. 청경법하고 반대로 유실 침식 방지될 것이고. 근데 또 이게 있겠죠. 양수분 경쟁. 그쵸. 이거 읽어보시면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병해충 잠복 장소. 네. 됐죠? 부초, 피복 또는 멀칭법. 깔아서 보존하는 거. 근데 뭘 까느냐? 집 또는 풀. 이건 심는 거죠. 이건 그냥 표면, 피복이에요, 피복. 네. 근데 사실 초생법도 일종의 넓게 보면 피복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피복 재료, 요즘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요즘에 플라스틱 비닐 많이 쓰죠. 네. 장점은 초생법하고 어느 정도 크게 보면 피복법 중에 하나니까. 양수분 유실 방지, 토양 유실 침식 방지, 똑같은 얘기고, 네.
유기물의 증가 쭉쭉쭉 보시고 이거 문제 나오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3스타예요. 중요합니다. 네. 어떤 법인지, 초생법인지, 부초법인지 뭔지, 그다음에 장단점 확실하게.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항상 제초가 돼 있냐 안 돼 있냐가 가장 큰 차이잖아요. 그러면 양수분 유실, 토양 유실 침식, 지온 상승, 병해충 서식지 그거로 예시가 많이 나옵니다. 넘어가고요. 아이고, 나무 수형 볼게요. 나무 수형. 나무 수형은 사실 뭐 이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여러분. 높지는 않고 우리가 들어본 거 한 번 있는데 배상형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일소 피해. 우리 각종 재해에서 일소 피해. 자, 수형의 분류. 지금은 분류하니까 복습하다 보면 끝도 없으니까. 네. 수형, 주간형 또는 원추형과 개심형 또는 배상형으로 구분한대. 근데 뭔 차이죠? 이게 없잖아요. 얘 원래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얘는 얘가 있잖아요. 주간, 즉 중심부의 유무. 사과나무는 주로 세장 방추형, 변칙 주간형. 근데 사실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끝없이 많은 수형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암기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무슨 형인지 구분, 무슨 형인지.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간형, 즉 원추형. 네. 위로 솟는 거죠. 주간부가 있잖아요. 옆으로 생장하려는 성질을 억제한대. 옆으로 안 뻗는데요. 그렇죠. 밀식, 반밀식 많이 심으려면 많이 심으려면. 종류는 이렇게 계속 새로운 수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자료를 보면요. 변칙주간형은 개심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대요. 변칙주간형. 개심형으로. 잘라내니까. 자료마다 이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구나. 네. 개심형 볼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개심형 볼까요? 개심형. 주간의 선단을 제거하죠. 중심이 비었어요. 그럼 뭐가 좋죠? 반대로 옆으로 뻗을 거 아니에요. 소식 재배, 적게 심는. 그리고 또 뭐예요? 아까 우리 소금 전정하고 같은 원리겠지만 공간이 확보되니까. 그렇죠. 햇빛. 어디였어요? 여기 안 썼나요? 햇빛. 여기 있네요. 여기. 햇빛 투과가 좋으며 광합성. 그쵸. 이제 그 정도는 네. 쭉 넘어가고요. 요거 나온다 보십니다. 요거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사과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막 초생법부터 해가지고 전정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사실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과. 생육 초기에는 세포 분열, 우리 분열 조직 어디 있다고 봤죠? 생장점. 또 관따발 조직, 형성층 봤죠? 생장점, 종축. 생육 초기에는 종축 생장을 한대요. 생육 후기에는 횡축 생장을 한대요. 이거 괄호 넣기 뒤바꿔 놓으면 맞추실 수 있겠죠? 초기에는 종축, 후기에는 횡축. 그러면 생육 후기가 따뜻해. 후기 생장, 횡축이 충분히 이루어져요. 이렇게. 편원형.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그림 제가 큐넷에서 따온 거예요, 이거. 그러면 생육 후기 온도가 낮아요. 아까 사과는 저 좀 햇빛 많고 예, 따뜻한지 우리 대구 생각했잖아요, 대구. 후기 생장이 일찍 정지된다. 횡축이 안 돼요. 원형, 장원형. 이 쉬운 게 나옵니다. 네, 그림으로 나왔었어요. 그림으로. 오케이. 1년 결과성 넘어가고요. 이 꽃눈 형성 관여하는 요인, 우리 다 했던 거, 재배하기서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가져온 거고요. 아이고, 사과 내용이 많네요.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 많습니다. 과수 중에 사과가 제일 많아요, 내용이. 착색. 과실의 색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정리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이 중에 하나 나온 거 있어요. 안토시안 나왔죠. 안저자자 할 때 나왔잖아요. 안저자자. 앉아서 자자. 가시광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나왔잖아요. 안토시아는 저온에서 가시광선의 자색광. 웬만하면 우리 계속 청색광, 적색광 하다 여기 자색광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외선.
때 많이 나온다. 안토시안. 근데 안토시아닌인데요. 정리해 볼게요. 색소, 과실의 색소. 여러분 저 원스타예요. 문제 출제 비중 있는 거예요. 색소. 일단 계열을 한번 볼까요? 물에 녹는 친구들. 녹는 친구, 아이고 다 주었네요. 색소. 첫 번째 수용성 색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들. 플라보노이드 계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고 말씀드릴게요. 플라보노이드 계열. 안토시안이 대표적인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뭐예요?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이 합쳐지면 안토시안이 돼요. 어떤 거는 뭐 색을 배당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까지 들어갈 거 없어요. 그냥 이게 합쳐진 게 안토시안이구나. 그리고 얘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플라보노이드 나왔으면 여러분 이것도 뭐야? 색소. 물에 녹는구나. 자, 얘는요. 딸바보예요. 딸바보.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우리 그때 흑보라색이라 했었죠. 딸바보. 네. 자, 두 번째 색소. 이번에는 카로티노이드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카로티노이드. 얘는 안 녹아요. 불용성. 얘는 뭐 굳이 구체적인 것까지 들자면 여러분 우리 눈 나쁘면 먹는 루테인. 또 주로 색소할 때 얘는 알파카로틴,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 얘는 색상을 주로 황색 또는 빨갛다고 표현을 잘 안 하고요. 붉은색, 붉은 황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색소, 얘는 딸바보, 빨강, 파랑, 보랑, 얘는 황색, 붉은색 이런 식으로. 지금 과소에 색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엽록소. 녹색 식물이 초록으로 보이는 이유, 엽록소. 얘 어디 있어요? 우리 다 보셨어요? 엽록체, 잎에 엽록체. 엽록체 우리 구성을 봤더니 광합성 할 때 봤잖아요. 1공장, 2공장이 있더라. 1공장이 뭐였죠? 명틸암스. 우리 사자성어 엄청 많이 해요. 명틸암스. 광반응, 광비의존적 반응, 안 반응할 때 했잖아요. 1공장의 이름이 틸라코이드. 2공장의 이름이 얘는 대지만 있고 스트로마라고 하는, 그쵸? 거기서 회로를 돌린다. 켈빈 회로. 기억나세요? 갑자기 왜 색소하다 나오냐면 1공장인 틸라코이드의 구조를, 틸라코이드 그때 그림 보셨을 텐데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 구조, 층상을 이룬다 해서 얘를 그라나라고 해요. 그라나. 뭐 복수형으로 하면 다른 표현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자, 다시 돌아서 당연히 엽록소는 녹색이겠죠. 자, 과수의 색소. 명칭을 익숙하게 안토시안이 제일 많이 나와요. 안조자자하고 같이 해서. 네. 어떤 색인지. 카로티노이드, 뭐 알파, 베타, 카로. 그다음에 루테인 이런 거 나오면 황색, 붉은색, 엽록소 어쩌고 나오면 녹색. 색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 있네. 여기 플라보노이드 여기 있네. 다른 색이 아니에요. 네. 다른 물질이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네. 사과 지금 우리 사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사과의 병해충 넘어가시고 여기선 이거 한번 볼까요? 생리장애. 사과, 몸 병들이 많아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 보신다 그러면 안 되죠. 무기 성분 할 때 있잖아요. 필수 무기. 칼슘 할 때 제가 칼슘. 코두병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코두병. 칼슘 걸피. 그러면 문제에서 이게 무슨 병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해야 되니? 그러면 이 병이 나왔을 때 뭐 해야 되니? 칼슘 줘야죠. 칼슘 석회의 주성분이다. 이것까지 했잖아요. 산화칼슘. 오케이. 그다음에 축과
축가병 못지않게 나옵니다. 축가병 못지않게. 붕소결핍. 붕소결핍. 한국 토양은 대부분이 붕소 함량이 부족하다. 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진병. 망간 또는 칼슘 결핍. 얘도 칼슘이네, 이거. 석회. 사과.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적진병, 고두병 보기에 축가병, 탄저병 다른 거 골라라. 기준이 뭐야? 이거는 무기 성분의 부족에 의한 생리장이고 얘는요. 곰팡이병. 이해되시죠? 네. 오케이. 여러분 사과하면서 우리 너무 많은 걸 했어요. 머리 아프실 텐데 전지전정, 정지전정 네. 정리해 놓으시고 억강초약 그다음에 제일 빈도 높은 거는 인과류부터 각과류까지 그리고 초생법, 청경법, 부초법 네. 그다음에 편원형, 장원형 그것만큼은 이번 시간에 건져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감귤부터 해서 주요 과수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